자, 이제 폼 데이터 중에서 회원관리 데이터 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회원관리 폼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 입력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셔가지고 사용해 볼 텐데요. 자, 회원관리는 저희가 회원관리에 대해서 데이터를 무엇을 사용자한테 받아야 되나 이런 걸 정의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저희는 맨 처음에 가입을 할 당시 회원가입을 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확인은 DB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사진은 파일 자체입니다. 파일 자체라서 사진에 해당되는 걸 파일로 전달을 받고 그 파일로 받은 것을 파일 네임을 가져다가 DB에다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기 보시면 포토라고 지정을 했는데 포토라고 지정했는데 이거는 파일 네임을 의미하고요. 텍스트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가 그 이미지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입력받는 이름이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좀 이상해집니다. 아시겠죠? 이상해져서 제가 파일을 이쪽에 파일이 입력되는데 파일을 이쪽으로 서버 쪽으로 올리면 서버 쪽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파일 이름을 꺼내서 요거를 이제 DB 쪽에 있는 VO 객체에다 담아서 VO는 요거하고 두 개가 다 똑같이 있으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렇게 똑같이 다 있으셔도 되고요. 그냥 입력받은 것을 이제 처리를 해서 이거만 꺼내가지고 VO 객체는 요것만 이제 저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해서 요거를 요렇게 DB에다 집어넣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그 화면에다가 대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스템에서 이미지 시스템 보면 이미지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메인의 웹 APP 밑에 이미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쓰기 하거나 이럴 때 아이디 같은 게 없어요. 그 쓸 때 write form.jsp 할 때 입력하는 것의 제목 내용만 하고 이미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DB에서는 저희가 이미지를 이렇게 할 때에 여기 아이디를 한 개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는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로그인을 안 하면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한꺼번에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려요. 한꺼번에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잡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멤버에 해당되는 거 쓰셔야 되죠 이제. 그래서 여기 회원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폴더 한 개 만드시고요. 멤버 폴더를 만듭니다. 멤버 회원관리에 대한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고요. 실제적으로 보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하셔서 쓰셔도 저희가 이제 그냥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어차피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 이거 전부 다 있으셔야 되죠. 있으시고 이제 형태만 좀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형태만 좀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형태만 좀 바꿔서 사용해 보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창 다 복사할까요? 델리트부터 라이트 폼까지 왕창 다 복사하셔서 멤버에다가 클릭하시고요. 붙여넣기 하시면 싹 들어오죠. 이러느니 보드 폴더를 복사해서 멤버 폴더로 붙여넣기를 한다. 똑같죠? 되시겠죠? 그래서 한 개만 잘하면 이제 이렇게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써먹을 수 있으시고요. 자,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그 회원 관리나 이런 거를 써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메인에 해당되는 것을 메인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신데 그 일단은 저희가 메인부터 한번 들어오는 걸로 할까요? 메인에 보시면 그 메인을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서버가 얘가 들어가 있는 서버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메인 공지사항 일반 게시판 그 다음에 갤러리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회원 가입 뭐 이렇게 로그인을 안 했으니까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이런 버튼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만들어서 처리를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여기는 왼쪽과 오른쪽을 따로따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저희가 W3 스쿨스에 있는 그 잘 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쓰실 때 내비게이션 바라고 이쪽에 링크 걸어서 가는 게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트스트랩 보겠습니다. 또 HTML 말고 부트스트랩 디자인 쪽이죠. 부트스트랩 3 얘가 보시면 나중에 이제 목표하는 바를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고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부트스트랩 중에서 밑에 좀 보시면 내비게이션 바라고 보실 거예요. NAVBAR 되셨나요? NAVBAR 보이시죠? 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내비게이션 바가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건 첫 번째 웹사이트부터 이제 메뉴를 쭉 만들어서 이렇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소스가 나오시고요. 그 이런 걸 이용해서 좀 써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이쪽에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 사인업이 이제 회원가입입니다. 로그인 나오시죠? 로그인 회원가입이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게 나오세요. 그래서 웹장.com에 보시면 여기 뒤에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회원가입과 로그인. 요거 쓴 게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쓴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나중에 해볼 거고 저희는 그냥 링크만 있으면 돼요. 링크만 아시겠죠? 링크만 있으면 돼서 두 개 더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원가입이고요. 회원가입. 자, 회원가입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이 필요하다. 그렇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자로 로그인 했을 때는 회원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죠? 회원 관리에 해당되는 회원 관리로 가는 게 필요한데 회원 관리는 list.jsp인데 멤버의 list.jsp입니다. 여기에 멤버의 list.jsp. 회원 가입은 멤버의 write 폼이죠. write form.jsp write form.jsp에 해당이 됩니다. form.jsp. 로그인은 멤버의 login.jsp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멤버의 login.jsp는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만드셔야 돼요. login.jsp 로그인 처리니까 로그인 폼.jsp 이렇게 해서 만드십니다. 아이디어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받아야 하므로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저희가 진행할 거는 회원가입에 대한 진행을 할 거라서요. 회원가입을 누르면 회원가입 폼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메뉴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회원가입을 클릭을 해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자. 근데 이제 게시판이죠. 얘를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제 고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메뉴가 나오게 만들었고요. 다른 쪽엔 나오지 않습니다. 메인에만 지금 현재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div는 복사해서 메인 쪽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메인에 write form 고쳐야 되겠죠? write form.jsp 여시고요. body 여기 밑에 div 여기 부분을 이제 붙여넣기를 해서 메뉴를 좀 바꿔주시는 거죠. 위에 메뉴가 참 많네. 생각보다 많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서 사용할 게 많아집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회원 여기 하는 게 뭐죠? 회원 가입이 되겠죠. 그래서 회원 가입을 지금 진행할 겁니다. 자, 회원 가입이고요.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진행하실 거고요. 여기 H2 여기 올라와서 여기도 회원 가입으로 바꿔주세요. 자. 회원 가입으로 바꿔주시고요. 얘가 끝나면 write.jsp로 가는 거 맞죠? 맞으시고 그 저희가 받아야 할 내용 첫 번째는 이제 ID입니다. ID. 그래서 ID인데 ID 바꿔주시면 되겠고 input name에 이거 그냥 쓰면 되겠죠? ID라고 쓰시면 됩니다. 써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때 ID는 데이터베이스 보겠습니다. 20바이트 잡아놨습니다. 20바이트 되셨나요? 그러니까 20자까지만 쓸 수 있어요. 20자까지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사용하시는 게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여기 그 이런 속성들이 더 많아요. 인풋 안에 속성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제 네임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네임만 열심히 배웠는데 이 중에 뭐가 있냐면 얘가 이제 그 최대 쓸 수 있는 맥스 랭스가 있어요. 맥스 랭스 최대 길이 좀 20으로 써보겠습니다. 20 쓰시고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하시고요. 그리고 회원가입이고요. 아이디 쓰다가 이렇게 막 써요.
한글로 쓰시면 안 되고 영문으로 쓰는 걸로 하시죠. 영문으로 막 써가지고 이제 20자가 넘으면 계속 누르고 있는데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글자 제한을 줄 때 맥스 랭스를 써요. 맥스 랭스 인풋 태그에서. 그래서 이런 20자까지만 전부 다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5분 작업을 하실 때 5분.io 5분 작업을 하실 때 5분.io 5분 앱.io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5분 작업을 해서 사용하실 때 입력을 한다. 그러면 이제 게시판에서 공지사항에서 등록을 할 때 이렇게 글자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글자. 이게 실제적으로 입력된 데이터가 아니라 그 비어 있으면 저런 글자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아시겠죠? 보이게 하는데 그럼 보이게 하는 것은 여기 한 개 더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그 여기 요 네임이나 맥스랭스는 위치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순서가 상관이 없는 속성에 해당이 되고요. 아시겠죠? 속성이니까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P자 눌러보세요. P자 누르면 패턴이 있고 프레스 홀더가 있습니다. 프레스 홀더에 쓰시고요. 여기다가 ID 입력이라고 써보세요. 얘는 필수 입력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이디 입력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브라우저에 돌아오셔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요. 여기 아이디 입력이라고 나와요. 클릭을 하시면요. 뭐 클릭을 하고 몇 자 쓰면은 이게 없어져요. 사라지게 됩니다. 비어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보이는 이런 텍스트를 사용하실 때 placeholder라는 속성을 쓴다. 이해되시겠죠? placeholder를 써서 데이터 비어있으면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죠. 어떻게 입력을 해라 라고 안내하는 것 역할을 해주는 것을 쓰실 때 placeholder로 쓰십니다. 되시겠죠? 네,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중에서 이제 여기다가 그 placeholder 뿐만 아니라 여기 속성들이 되게 많은데요. 속성들이 많은데 얘 중에서 얘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 반드시 필요해서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고 쓰실 때 사용하시는 게 required라는 게 있습니다. required. 요구되어진다. required라는 속성이 있어요. required라고 한 개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회원가입에서 새로 고침하세요. F4키 누르시고 등록 누르세요. 그러면 이 입력란을 작성하세요. 라고 뜨는 거죠. 이 입력란을 작성해 주세요. 얘는 필수 입력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타이틀 한 개 잡아볼까요? 타이틀 이꼬로 쓰시고요. 얘는 이제 여기 지금 아이디는 필수 입력이라고 얘는 필수 입력 이렇게 쓰겠습니다. 필수 입력 적으셨고요. 그다음에 새로 다시 F4키 누르시고요. 여기다 등록 누르시면 이欄을 작성하세요. 이 프레스 입력 이게 아닌가 봐요. 제가 타이틀이라고 썼는데 이欄을 입력하세요. 근데 그거 말고 그거 입력을 한 다음에 뭔가 써야지 이제 작성이 되나 봐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속성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지금 저희가 속성으로 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네임은 데이터 넘길 때 받는 게 네임이고요. 맥스랭스라는 걸 썼죠. 랭스는 입력하는 입력 길이, 입력 최대 길이 제한을 둔 거죠. 제한. 그래서 20자까지만 받는다. 근데 한글도 20자까지 받아요. 한글도 얘네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받을 때 한글은 안 되는 걸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홀더라는 게 있어요. 프레스홀더라는 게 있는데 프레스홀더는 이제 값이 비어 있으면 배경으로 나타나는 이제 글자입니다. 글자를 지정할 때 프레스홀더 그 값이 한 개라도 들어 있으면 얘가 이제 들어있는 값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게 없는 경우에만 이렇게 쓰게 돼요. 그 다음에 required라고 쓴 것은 required만 사용하셔도 돼요. required 이꼬르 required 썼는데 얘는 required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required 이렇게 쓰셔도 얘는 이제 속성으로 인정이 되고요. 이렇게 쓰셨다고 해도 얘가 이제 새로 고침을 하고 이제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입력을 작성하세요라고 뜨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얘는 자동으로 완성이 되면 required 이꼬르 required가 나오게 되고요. 얘는 필수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필수 입력. 얘는 꼭 입력해야 됩니다. 입력을 할 때 그 required를 사용하시면 얘네들이 이제 꼭 입력을 해야 되는 데이터가 되십니다. 타입은 뭘까요? 인풋 태그의 타입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기본으로 생략하면 기본 타입이 되는데 텍스트이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텍스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쓰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용이 없죠. 저희가 이제 아이디 했고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돼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비밀번호는 옆에 사람이 훌쩍훌쩍 볼 수 있으니까 인풋 태그입니다. 훌쩍 볼 수 있으니까 얘네들 좀 가려줘야 돼요. 안 보이게. 그래서 인풋 태그를 사용하시는데요. 네임을 이꼬르 그 db랑 똑같이 패스워드 지정을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얘도 꼭 입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상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상 얘도 패스워드가 지금 멤버 테이블의 패스워드가 지금 얘도 20바이트로 잡아놨거든요. 아시겠죠? 20바이트로 잡아놨으니까 얘도 이제 그 최대 글자 맥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맥스 랭스가 나오죠. 맥스는 이제 숫자로 봤을 때 제일 큰 숫자예요. 맥스라는 얘기야. 숫자를 입력하라는 안에서 제일 큰 숫자를 얘기하고요. 맥스 랭스는 길이입니다. 20자까지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퀴어드 꼭 써야 됩니다. 꼭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 얘에 대한 타입은 그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치면 글자가 다 보이면서 오픈된 패스워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P자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패스워드가 보이십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라고 치셔야 합니다. 패스워드 되시겠죠? 웬만하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제 빠르게 입력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패스워드라고 치시고 여기다 쓰시고 사용을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자, 브라우저에 가셔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죠. 하시고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에다 막 쳐요. 리드 온이 붙였나봐요. 아닌데, 예, 쳤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리퀴어드 맥스랭스 20 PW 인풋태그 리드온이 붙여버렸네요. 리퀴어드를 붙여야 했는데 리드온이 붙였어요. 예, 리드온이 아니고 리퀴어드입니다. 리퀴어드 꼭 입력해야 됩니다.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에서 이제 막 치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보이고 내가 입력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입력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다 보니까 반드시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해라 이렇게 쓰는 거죠. 얘도 패스워드고요. 여기다가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하시고 얘는 DB에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확인을 입력하시는데 DB에 저장이 되지 않는다. 패스워드 2 맥스 20자까지 꼭 입력해야 되고 패스워드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까지 이렇게 쓰셨으면 이름 입력하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네임이라고 쓰면 되죠. 걔도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요. 맥스는 10자리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임은 원래는 30바이트인데 한글로 오라클에서 한글로 그 3개 3바이트를 한 글자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바이트로 썼고요. 성별을 이제 입력할 건데 성별은 그 앞에 성별이라고 쓰시고 인풋을 1개, 2개 썼어요. 근데 얘도 젠더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고요. 선택이 되도록 만들려면 타입을 라디오로 맞추시면 돼요. 라디오 쓰시고 이름을 네임을 똑같이 쓰면 얘가 한 개 세트로 선택이 됩니다. 주거 지역을 선택하세요. 지금 주거 지역이 뭐 자택이다, 아파트다, 뭐 공동 임대주택이다, 뭐 이런 거 쭉 해가지고 쓰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선택해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저는 라디오를 사용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써가지고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남자, 여자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선택이 된 상태일까요? 선택이 안 된 상태일까요? 선택이 안 된 상태다. 전부 다 2개 다 비어있죠? 이렇게 성별이 없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2개 다 비어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어차피 선언을 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쓰는 게 체크디드라는 겁니다. 체크디드를 쓰시면 이게 체크디드 쓰면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이게 체크가 됩니다. 제가 지금 남자를 체크한 것은 이제 가나다 순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사이트가 여성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럼 여자를 앞에다가 두고 여자가 맨 처음에 세팅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주 고객이 대부분에 해당되는 주 고객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세팅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남자가 맨 처음에 세팅된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시작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남자까지 지금 이제 여기 해당되는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젠더까지 성별까지 전부 다 해결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생년월일을 받으셔야 되는데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성별 이름을 밑으로 내렸어요. 인풋 태그로 쓸 거라서. 그다음에 생년월일 이렇게 쓰시고요. 생년월일을 맨 처음에 그냥 할 때는 인풋 태그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해서 쓰실 수 있으시고요. 얘가 지금 최대 저희가 생년월일에서 앞자리는 보통 4자리로 사용하시죠. 최대 4자리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사용하시고,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제가 널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난널이니까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required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생년월일이니까 birth birth birth라고 쓰는데 이거 이름을 똑같이 그 세 군데로 분할해서 하려면 S장에다 붙여서 쓸게요. 배열로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4자리로 맨 처음 건 4자리로 만드시는데 얘를 그냥 실행하시면 이제 쓰시면 보이기가 너무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똑같이 길어지니까 얘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여기 너비에 해당되는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사이즈 뭐 5라고 한번 줄게요. 줘서 써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서 여기 4자리인데 그 5도 지금 현재 그 한글까지 쳐서 5니까 좀 커 보여요. 그래서 이제 4라고 세팅하셔도 되고요. 그 이게 너비로 했을 때 5 이런 게 좀 이제 해 보인다. 이게 브라우저마다 이 사이즈를 세팅하면 전부 다 브라우저마다 다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에서 스타일 지정을 한 다음에 이거로 위드로 지정하셔서 쓰시면 좋습니다. 쓰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하실 때 뭐 80px 픽셀 정도로 이제 쓰겠다라고 해서 써보시면 새로 고침 해볼게요.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이게 80px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반 정도면 40px가 되겠죠. 40px 정도로 쓰겠다라고 하면 브라우저 어디든지 이제 이게 40px로 쓰게 되고 4자리 정도 들어가는 이제 크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px 정도로 사용을 해서 쓰시면 되십니다. 그 패턴에 해당되는 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패턴 글자 그 영문 숫자로 된 패턴을 이제 써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는 것들은 나중에 진행을 하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년을 함께 쓰시면 되겠죠. 년. 그래서 그 숫자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이렇게 2개를 더 하셔서 birth인데 required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2자리고요. 요것의 반이니까 20px 정도로 각각 쓰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쓰시는 게 월이 되겠죠. 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에 해당됩니다. 1 해당이 되십니다. 보통의 경우는 월은 1부터 숫자로 타입 같은 거를 이제 써서 년은 그냥 내비둘게요. 년. 근데 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월 같은 경우에는 최소가 민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경우에는 타입이 숫자이어야 됩니다. 타입이 보시면 타입이 넘버라는 숫자가 있어요. 넘버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넘버라는 타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HTML5를 적용하는 브라우저에서는 먹고요. 아닌 브라우저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데서는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최신 버전의 타입 속성입니다. 속성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최소 1부터 시작을 합니다. 1월부터 입력을 할 수 있다. 최대가 맥스입니다. 최대는 12월까지 입력을 할 수 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12월까지 입력을 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쓸 수 있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넘버인데 여기다가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1, 그 다음에 11 막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너무 작게 잡았어요. 위아래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못 잡아서 생각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조금 이제 너비를 40px로 주겠습니다. 40px로 주겠습니다. 그 위아래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생각한다면 40px 정도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1, 11은 되는데 11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셔서 이제 하시면 들어가요. 전부 다. 이런 들어가는데 이거 위아래로 봤을 때는 12까지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나머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정규 표현식에 의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잡으셔서 나중에 이제 그 데이터가 맞냐 안 맞냐를 따질 거고요. 지금은 막 다 들어가네요. 아시겠죠? 다 들어가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아래로 올라갔을 때 넘버 타입이 여기 넘버 타입으로 쓰면 위아래가 세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데요. 초기값 한 개 넣어주는 게 좋겠죠? 제가 줄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타입은 넘버 타입으로 했고 그 엔터를 막 치셔도 돼요. 엔터를 치셔도 꺽쇠 표시를 시작할 때부터 꺽쇠 표시 닫는 데까지 그 요런 문자열 진행되는 데서 엔터 치면 안 돼요. 그런 데서 엔터 치면 안 되는데 구분이 되는 데서는 엔터 치셔도 문제없이 진행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밸류는 초기에 처음 밸류는 1로 하자. 초기 밸류는 1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되시겠죠? 얘도 이제 사이즈 같은 거 그 맥스랭스 2 맥스랭스 2로 줬는데 여기가 숫자로 주니까 맥스랭스가 안 먹어요. 얘는 문자일 때는 맥스랭스가 먹는데요. 숫자를 주면 뭐 길이가 몇이다 이런 걸 지정하지 않잖아요. 문자일 때만 길이가 몇이다 이게 먹어요. 그래서 2라고 줬는데 세로 고침을 해서 보니까 먹지 않는다. 세로 고침을 해서 저희가 1 말고요 111 뭐 이렇게 썼으니까 더 막 들어가요. 계속 맥스랭스 상관이 없네. 근데 이제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면 이게 이제 최대 숫자와 최소 숫자를 지정하는 게 미니멈과 맥시멈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입력할 때 생년월일을 이렇게 입력하면 날짜 타입에 해당되는 게 그 2월 달인데 31일 막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기 위해서 달력을 보통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달력 이런 게 있다면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따라 하시는 건 아니고요. jquery.com에 보시면 jquery.com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jquery를 다 배우시게 되세요. jquery UI라는 게 오른쪽에 있어요. jquery UI 그 중에 데이트 피커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트 피커 위젯스에 보시면 데이트 피커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여기 데이트 창이 나오시는데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달력이 나와요. 달력이 나와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나중에 사용을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생년월일.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쓰지는 않고요. 넘버로 쓰면 맥스랭스도 무용 지물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입력을 했을 때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유효성 검사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시고요. 대충 이 정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타입은 이제 그냥 얘는 타입은 그냥 텍스트로 만들어 두고요. 그 숫자 타입을 얘는 넘버로 쓰면 미니멈과 맥시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위로 올리는 화살표나 밑으로 내리는 화살표가 자동으로 될 수 있어요.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 윈도우즈 깔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생기는데요. 프로엠 파일스 X86에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기 보이시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exe 를 실행하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렇게 열려요. 아시겠죠? 열리게 되는데요. 그 요거를 이제 우리가 봤었던 지금 크롬에서 지금 보고 있는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복사를 하셔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세요. 엔터를 치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똑같이 보이게 되거든요. 똑같이. 홈페이지 자도 뭐 이거 필요 없고 설정하는 게 되게 많네요. 그래서 이동을 이렇게 눌러서 이제 이동하게 만드세요. 로컬호스트 멤버 라이트 좀 뭐야 이동이 안 돼. 플러스도 없어. 여기 있네요. 예. 새 탭을 한 개 눌렀어요. 결국. 예, 이거 지금 전화하죠. 설마 이동이 안 되는? 로컬호스트 아이 이동도 안 돼. 이런 쓸모없는 이동 좀 해주란 말이야. 이동 좀
이동이 안 돼요. 아, 안타깝네요. 예. 그럼 엣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말고 이제 엣지 나중에 엣지 썼고요. 컨트롤 V 눌렀어요. 저 칠게요. 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게 이제 화살표나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얘는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서 잘 보여지고 있는데요. 낮은 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이해되시죠? 낮은 버전에. 그러니까 이게 꼭 되는 게 아니에요. 된다고 그 속성을 다 지정했다고 해서 꼭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시고요. 브라우저마다 다를 수 있다. 아시겠죠? 브라우저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것들은 최신에 생긴 것들이에요. 넘버 타입이나 이런 거 최신에 생긴 건데, 그래서 이제 낮은 버전의 브라우저들이나 이런 것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것을 대충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 썼고요. 벌스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썼어요. 그럼 얘가 네임이 벌스가 1개, 벌스 1개, 벌스가 2개, 3개 데이터가 따로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배열로 잡을 거예요. 이렇게 배열로 잡아서 이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배열 처리를 하면 원래 원하는 것은 YYYY 다시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YYYY 다시 이렇게 쓰면 요걸 또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 조립을 해가지고 얘를 자바로 만들어 놓으면 문자를 이어붙이기. 얘가 0번째, 얘가 0번째, 얘가 1번째, 얘가 2번째. 0번째는 YYY, 그 다음에 2번째는 대시 한 개 집어넣고요. 얘가 1번째는 MM, 대시 DD, 맨 끝에 DD를 이렇게 계속 이어붙이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가 2번째죠.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조립하고 분해하고를 반복해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조립하고 분해하고를 반복하셔야 되고요.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YYY-MM-DD로 입력하세요 라고 쓰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프로그래머가 좀 편하게 하려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좀 이제 날짜가 잘못된 날짜를 기입할 수 있으니까 그 데이터 피커 같은 걸 써서 날짜를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클릭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분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분할을 해 놓은 거고요. 그 어떤 데 가보면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좀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년월을 선택하면 그 날짜 년월에 해당되는 마지막 날짜를 꺼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산해서 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귀찮죠. 사실은 되게 귀찮은 작업이에요. 코딩을 짠다는 것은 기간 점에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서 짤 수 있다. 아니면은 이걸 한 개로 좀 통째로 한 개로 묶어서 YYYY 다시 MM 다시 DD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해서 사용하시면 좀 괜찮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써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잘 된 날짜형인지 아닌지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것처럼 데이터 피커를 이용하게 만드시면 그런 걸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입력하는 형태하고 좀 다르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포맷 데이트. 저희가 원하는 것은 대시를 원한다. 그럼 대시 쓰시고요. 날짜를 선택하면 이렇게 대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대시. 형태도 잘 만들어집니다.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는 사용할 거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입력하는 걸로 기본적인 거 배우고 계시니까 입력하는 걸로 작성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TEL도 그 국번 TEL을 3개를 받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한 개를 쓰는데 그 숫자 3개 대시 뭐 숫자 4개나 3개나 4개 대시 숫자 4개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형태를 잘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는 보시면 낱널이 없어요. 낱널이 없다는 얘기는 그 입력해도 되고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리퀴어드를 붙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생년월일을 했는데 요거는 그냥 입력하는 거 텍스트로 입력하는 거 한 개로 쓸게요. 생년월일 말고 연락처. 네, 연락처는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한 개로 쓰겠습니다. 다 지우고 한 개로 써서 TEL 이렇게 쓰시고요. 리퀴어드가 붙지 않습니다. 붙지 않으시고요.
최대 13자리까지 쓸 수 있으시고요. 13자리. 그래서 13자리까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쓰겠습니다. 있는 대로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이제 여기까지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연락처. 그래서 이제 연락처에 대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